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신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 A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와, 여기 아주 특이한 것들이 이렇게 좀 주어져 있죠. 조심해가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공집합은 이렇게 집합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놨다면 원소가 되는 형태. 이 기호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집합 기호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이런 형태니까 1번, 2번 모두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세 번째 거는 여기 있는 원소가 좀 이렇게 딱 튀어나온 거니까 원소입니다. 맞는 이야기. 4번 또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자 이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으면 원소가 되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부분들이 앞에 있는 1, 2가 각각 나와서 돼 있다면 이게 집합 형태, 부분 집합으로도 표시가 가능하죠. 둘 다 되는 내용이니까 아이코 아닙니다라고 한 5번이 좀 잘못된 내용, 정답은 또 5번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항목들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기호 사용법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집합과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들의 원소 모양들, 특히 이제 지금 주어진 부분들이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있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정확하게 좀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A 집합이 B 집합에 속해야 된다,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요? 알겠습니다. 어떤 걸 할까요? 이거 2차보다는 이거 1차를 좀 이용하는 게 좋겠죠? A 플러스 2, 이 부분들이 없는 원소인 1이 되기도 하거나 2A 마이너스 1이 1이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A 값이 1이거나 이렇게 좀 플레이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A 집합은 기존에 1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0 이렇게 되겠고, 그럼 B집합은 원소가 2에다가 여긴 당연히 1이겠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죠. 아이코 A집합에 B집합에 들어가는 거 아니까 이건 좀 안 되겠고요. 그러면 A 값이 1이 좀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확인을 해야 되죠. 1하고 2가 되겠고 B집합은 2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3 되겠고 1 집어넣으니까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1, 2가 딱 있죠. 그러니까 정답, 그러니까 1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뭐 포함된다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잘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 A 집합, B 집합, 합집합 나와 있습니다. 아이코 A차 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요. 이런 건 뭐 벤 다이그램 이렇게 좀 그려가면서 알아보면 되죠. 자, 됐습니다. 전체가 35인데 합집합이 25, 그럼 바깥쪽에 10개가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합집합이 25인데 B집합이 13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여기가 그러면 12가 되는 건가요? A 합 B에서 B를 이렇게 좀 빼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A 차집합 B 이쪽에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처리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전체 35에서 12 이 부분들의 여집합이니까 12를 좀 빼면 되죠. 35에서 12를 이렇게 빼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23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개수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합집합에서 B집합을 빼서 H집합 B의 개수를 좀 구해서 이걸 이용해서 좀 구해가는 어떻게 좀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주어지는 부분을 구해갈 수 있냐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함께 살펴봅니다. 두 집합 XY에 대해서 연산을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연산을 좀 더 보기 좋게 볼까요? 그러면 X 합 Y 부분에서 여기는 X 교집합 Y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제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합집합 부분에서 교집합의 여집합 부분하고 공통 부분이니까 이렇게 각각 A만 X만 있거나 Y만 있는 부분들이 해집합이 돼가는 그런 연산 규칙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전체 집합은 자연수 전체 집합이 되겠고요. A집합은 24 약수의 집합, A집합을 좀 써볼까요? 1, 24, 2, 12, 그 다음에 3, 8, 4, 6 이렇게 처리돼서 나오는 건가요? 아이고 공간을 좀 3, 4, 6,
8, 12, 2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해서 구해주면 되겠고요. 30의 약수 B집합 해주면 B집합은 또 30의 약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 30, 2, 15, 30, 5, 6,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해서 또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C하고 A하고 C는 또 모르는 집합인데 어이쿠 결과가 그러면 이제 A집합하고 C집합하고 처리해서 이렇게 이제 위에 주어진 정의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 좀 구해가야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B집합에 있는 이런 원소가 좀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지금 1, 2, 3 이게 좀 겹치는 거죠. 6, 6 이렇게 겹치는 거니까 뭐 A집합에 있는 원소 1, 2, 3, 6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겹치는 원소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B집합에 있는 원소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5, 10, 15, 30 이런 부분들이 C집합 안에 딱 그냥 혼자 가지고 있어서 이제 결과 이제 해집합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B집합에 있는 원소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4, 8, 12, 24 이런 걸 어떻게 되죠? A하고 연산하는데 이런 거가 여기 가운데 4, 8, 12, 24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C집합은 이렇게 원소 8개를 좀 가지고 있어야 최종 해집합이 여기 부분 여기 부분 해서 해집합이 B집합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C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8개가 되겠습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정의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좀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집합, B집합 역시 주어진 정보들 좀 이렇게 좀 원소를 좀 일일이 좀 표시해 봐야 문제풀이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해집합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A만 있는 부분들을 넣어놓고 그죠? 어이쿠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공통 부분에 넣어서 해집합이 또 안 되게 만들고 없는 부분들은 또 이제 C집합만이 갖고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벤 다이그램도 좀 살짝 이용하고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아이쿠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벤 다이그램 이런 거 좀 그려가면서 차분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해서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점을 OA라고 하겠습니다. 중점을 구하고 y2가 되는 수선의 반을 h 그럼 mh 길이 이렇게 구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x제곱 마이너스 2ax 하고 a분의 1 x 하고 됐죠? x제곱에 뭐 이항시키면서 x 하나 이렇게 공통 끄집어내도 되겠죠? x 그 다음에 빼기에 2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a점 좌표가 2a의 a분의 1 이렇게 해서 x좌표가 되겠죠. x좌표. 그럴 때 이제 m이라는 것은 뭐 중점이니까요. x좌표도 절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점의 x좌표는 a 더하기 2a분의 1 이렇게 해서 좀 나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뭐 우리가 좀 y좌표가 필요 없는 게 우리가 이제 mh 길이를 구해가는 거잖아요. 그럼 mh 길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a 더하기 2a분의 1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때 양수라고 되어 있고 최소값 되어 있겠고 주어진 부분이 역수 이런 모양이니까 뭐 당연히 산술기의 평균을 좀 이용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곱하기 해주면서 2분의 1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2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루트 2 1번이 지금 답이 돼가는 내용. 아이쿠 역수 형태의 식을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데 뭐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줬다고 해서 좀 너무 당황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뭐 교점 좌표 구해가는 부분들이 어렵게 처리된 게 아니고 그게 중점이고 그 중점 좌표가 곧바로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돼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 집합이 30 이하의 자연수로 되어 있고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 중에서 다음 명제가 좀 참여되도록 하는 집합 A 개수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원소가 되게 되면 이런 건 원소가 되면 안 되고 3분의 1 A가 원소가 되어야 되는데 3분의 1 A 이런 부분들이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A라는 부분들은 3의 배수계통에 3, 6, 9, 12, 15 다 써야 되나요? 18, 21, 24 아이고 다 쓰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3a-6이 또 30 이하의 자연수가 안 된다는 얘기는 3a-6은 이게 좀 뭔가 죠 일단은 자연수가 되는 걸 골라놨으니까 그럼 이게 좀 30보다 큰 숫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a 값이 12보다 좀 큰 숫자니까 해당 사항은 그럼 15부터 이렇게 좀 나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15부터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뜻에 맞죠? 3으로 나눴을 때 전체 집합이 되는 거 맞고 3a 마이너스 곱해주면 전체 집합 들어가지 않고 됐죠? 이런 형태들 됐습니까? 6개의 원소 구성되어 있는데요. A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아하, 공집합이라는 개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부분집합을 만들면 2의 6제곱인데 공집합을 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면 63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얼마나 좀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기억 부분들은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 되겠고 이건 뭐 허근 형태의 관계식이죠. 뭐 그러니까 판별식 D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B제곱에서 이제 0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A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항상 양수가 되가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잔수 집어넣는다고 해서 안 될 일 없는 거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가는 식이니까 당연히 성립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니은은 어이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B 값이 순서상으로 보면 B 값이 1이 되게 되면 A 값이 8이 되겠고 B 값이 2가 되게 되면은 8에 4가 되겠고 3, 더 이상 안 되잖아요. 만족해주는 순서상이 두 개밖에 없는데 곱하기를 하게 되면 항상 8이 되는 거죠. 아이고 최대값 8? 항상 8인데 이거 그래도 뭐 가장 큰 값이 8이니까 맞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디귿은 a제곱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1분의 9 이런 모양 형태를 이용해서 좀 풀이를 진행해 가는 건데 뭐 산술기하 평균 모양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하고 a제곱 플러스 1분의 9가 좀 같아지는 거니까 a제곱 플러스 1이 3 정도로 되게 되면 a 값이 루트 2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문제가 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1은 좀 안 되는 거니까 a 값이 1이라면 주어진 식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2분의 9 해서 이게 어떻게 되죠? 2분의 11 이런 형태가 되거나 a 값이 2라고 해지면은 4에다가 5분의 9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5분의 29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가 산술기하를 하게 되면 2배의 9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5로 풀리는 거군요. 근데 이건 좀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좀 안 되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기억니이라고 살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와, 실수 범위에서 했을 때는 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들, 뭐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달라 이런 얘기죠. 와, 이것도 그러면 산술기하 해주면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4b는 그거랑 같다 2배 루트 4ab 이렇게 처리 되겠고 그죠? 10이니까 48 2루트 48 뭐 이런 얘기니까 이상한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 살펴가면서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귀류법을 이용하여 루트호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귀류법 무리수가 아니라고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해서 딱 써놓으니까 이렇게 이제 유리수다라고 좀 가정을 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리수의 정의가 이제 분수꼴로 나타내 줄 수 있으니까 이제 a분의 b로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ab는 또 서로서인 자연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양변 제곱하게 되게 되면 이건 뭐 5b제곱 되는 거죠. 5b제곱은 a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러면 a제곱은 5의 배수니까 소수 의미로 a도 5의 배수다 라고 되겠습니다. 따라서 a를 뭐라고 넣으면 되겠습니까? 5k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k 값을 자연스럽게 놓고 대입을 좀 하게 되게 되면 이거 여기 대입한다고 더 있군요. 그러면 b제곱은 또 5k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쪽에서 5 하나 약분돼서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5의 배수가 되겠고 둘 다 5의 배수가 되가니까 서로서로 가정에 좀 모순이 좀 생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가에 들어갈 것은 m 됐고 나중에 이런 걸 구해가는 거죠. m 값은 이게 좀 가야죠. 5의 배수니까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시 5k 처리가 되는데 그곳에 2를 대입해주니까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식을 gk, 다에가 5k 제곱이죠. 이곳에 2를 집어넣으면 4, 5, 2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5에서 답을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귀류법 반드시 좀 익혀야 될 그런 내용들 특히 이제 뭐 무리수 아니다 기다 이 형태들 뭐 출제 민도가 아주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그러니까 뭐 증명에 내목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 시작합니다. ABC는 실수인 상수이고 0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건 PQRST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P는 뭐 판별식 뒤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이 0보다 크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Q는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 만난다. 어이쿠 X축하고 만날 때는 Y에다가 0을 쓰게 되면 결국 또 방정식이 돼가는 거니까 PQ는 Q는 좀 똑같은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R은 또 뭔가요? R 이 부분들은 A 곱하기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A분의 C에 해당하는 게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은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근을 갖는데 양수근 하나, 음수근 하나 이렇게 갖는 그런 이론이 R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S는 뭐가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4AC? 그러면 B제곱이 AC보다 크다는 부분들하고 B제곱이 4AC보다 크다는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하게 되게 되면 뭐 순서상 부분에서 AC 이렇게 돼 있겠고 B 값이 더 작은 값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만족해주는 B 값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 집합에 이제 S라는 집합에 있을 때 이쪽 집합이 좀 더 크다 이런 개념만 좀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는 또 뭔가요? 오호 이런 부분들은 이 함수라고 했을 때 이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죠. 1을 대입해 준 거라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 준 결과가 같습니다. 이 결과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 그래프를 봤을 때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뭐 어디가 양수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뭐 근이 하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 의미들이 복잡한데 그래도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 뭐 T하고 S는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근 두 개를 갖는 것 중에서 뭐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거죠.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그래도 뭐 조건이 있는 거니까 그래도 이게 좀 작은 집합이 되겠죠. R 집합하고 그 다음에는 T 집합 이거 좀 뭐 갖출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T 집합하고 벤 다이그램을 그리면 되겠고 이거보다는 이제 두 근을 갖습니다 라는 집합이 좀 더 크니까요. 그럼 PQ 집합이 더 이렇게 같으면서 큰 집합이 돼야 되고 이거보다 S 집합이 순서상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좀 해서 집합의 포함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참인 것의 개수를 구해달라. 아이고 많기도 해라. P하고 Q 사이에는 둘이 뭐 같은 집합이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주면 되겠고 Q하고 R Q이면 아니다 이거 좀 안 되겠죠. R이면 S는 뭐 제일 큰 집합이니까 당연히 되겠고요. S 됩니다. 아이고 이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Q이면 T다. 짱을 이건 안 되겠고요. T면 Q이다. 이건 좀 맞는 이론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몇 개가 되나요? 5개가 맞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뭐 참거짓 판단에 가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뭐 P면 Q이라는 부분들이 참이다라고 됐을 때는 집합의 이제 포함관계가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집합의 이런 내용을 주니까 포함관계를 먼저 조사해 가는 것이 프리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정확한 해석을 좀 잘 해야 되는 건데 두 운을 갖는다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건 뭐 똑같은 뜻이라는 부분들 뭐 내용은 이런 수식이 돼가는 거고요. PQ에 대한 부분 됐고 요거는 것은 이제 플러스근 마이너스근 갖는 거니까 두 근 갖는 것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 하나 그다음에 T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근 하나 이렇게 갖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근 갖는 상황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벤 다이그램에서 이런 PQ하고 R하고 T 사이의 관계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S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뭐 AC 값이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B 값이 어떻게 되느냐 4AC보다 큰 숫자가 되어야 되느냐 AC보다 큰 숫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순서상 개수가 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S집합에 뭐 ABC 이제 순서상 이런 관점으로 해서 살펴가게 되면 충분히 좀 이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포함관계를 통해서 뭐 옳은 것을 좀 찾아가는 과정 특히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요소 2차 함수 뭐 근분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종합 정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니까 철저하게 좀 학습 잘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신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함수 fx가 2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씩으로 좀 나눠서 제공되어 있습니다. 역함수 그래프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 있는데요. 그래프를 좀 살짝 좀 그려가면서 좀 살펴볼까요? x에다가 2를 좀 대입해주면 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 대입해주면
1, 이거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역함수는 뭐 역함수를 각각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y는 이꼴 x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죠. 2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겠고 2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좌표를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좌표값은 이제 2, 마이너스를 해서 좌표 구해놓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각각의 교점들을 구하면 되겠죠? 2분의 1 x 마이너스 2하고 y는 이꼴 x 이렇게 처리해주면 2분의 1 x는 이꼴 마이너스 2 처리되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나오면 되겠고요. 또 한 번은 4x 마이너스 9하고 x하고 처리해주면 3x는 이꼴 9 이렇게 처리되니까 x값이 3이니까요. 여기 좌표가 3,3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들의 넓이를 좀 구해 가지고요. 이 넓이에 좀 2배 해주면 되겠죠? 역함수에서 이렇게 그림 모양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풀이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니까 지금 구해간 부분 가지고 충분히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교점 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하고 3,3하고 이 거리를 좀 구하게 되면요. 요거는 이제 뭐 7 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군요. y는 이꼴 x니까 이 부분들하고 2, 마이너스 1하고 이제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좀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루트 2분의 2, 그러니까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그럼 거의 다 구해진 건가요? 2분의 1, 먼저 2배, 2분의 1, 밑변 길이 7 루트 2, 그 다음에 높이 루트 2분의 3 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약분하고 또 약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3, 7이 21 해서 전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그래프 모양을 좀 슥 그려서 자, 이렇게 이제 교점하고 쓱 그려서 모양들 쫙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역함수하고의 관계는 y는 이꼴 x하고의 관계입니다. 라는 걸 통해서 교점들 구하고, 뭐 대칭 이동해야 되는데요.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해서 2배 하겠다. 2배로 교차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필요한 부분들, 밑변 길이 높이 이런 부분들 잘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 뭐 큰 무리 없이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풀이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 하지만 좀 연습은 좀 필요하다. 이런 걸 또 느끼면서 10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도 정의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때 f8을 구해달라. 재미난 식이 주어졌는데요. 일단은 이럴 때는 x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f0은 f0 더하기 2f0 이런 관계를 통해서 뭐 f0이 0이다 이런 관계 지금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x의 0지 뭘까요? x의 0, y는 1, 뭐 이런 거 좀 하나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f1이 되겠고, 여기는 f0 되겠고, 여기는 2f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그럼 이제 f0이 0이니까요. 와우. 그럼 이 결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f1이 또다시 0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호호.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x, y에다가 이제 1을 이렇게 대입해서 이제 f2 결과를 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f1에다가 더하기 2, f1을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f1이 다 0이면 f2도 0이 되는 결과가 되겠고요. 답이 0입니까 이거? 그럼 x, y에다가 전부 2를 대입하면 f4를 구해갈 수가 있겠고 f2에다가 2f2 이렇게 해서 뭐 0, 0이니까 뭐 f4가 0이라는 결론을 또 낼 수가 있겠죠? 와. 그럼 이제 x, y에다가 뭐 4를 좀 대입해주면 이제 f8이 돼가는 건데 뭐 별 것 없이 0입니다 라고 처리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써보면 뭡니까 이거? 대입한 결과들이 다 0이니까 f 당연히 8은 0 이렇게 결과가 되겠죠? 됐습니까? 하하. 요거 2에 그 다음에 뭐 F8 부분도 있고 F 그러면 16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0이 돼가는 아주 재밌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함수 주어진 식이 돼 있으면 이렇게 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는 건데 이렇게 좀 가장 먼저 00 집어넣어서 센스 있게 F0 구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됐죠? 이제 어떻게 좀 8로 가야 되느냐 하는데 이렇게 숫자 있고 숫자를 좀 이제 F2, F4, F8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냥 진행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연습을 좀 통해서 주어진 식에 맞춰서 그때그때 어떠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느냐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지금은 제가 좀 제시해드리는 방법들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잊지 말고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집합 x 1, 2, 3, 4, 5, 6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 조건이 재밌는데요. 어허. 곱하기해서 0 되는 거니까 0 또는 0 또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f1이 2 되는 이런 집합을 만약에 이런 집합을 좀 A 집합이라고 해준다면 그러면 이제 f2가 4 되는 집합을 뭐 B 집합, 그 다음에 F3이 6되는 이런 집합을 만약 C집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A합, B합, C 이렇게 대처리가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것을 좀 만족해주는 이거는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함수의 개수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FA의 원소의 개수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이게 좀 B하고 C하고 전부 같아지는 것 같은데요. B하고 C하고 좀 이렇게 같아져 가는 건데 뭐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1, 2, 3, 4, 5, 6 하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해서 1이 2 이렇게 대응되게 되면 나머지는 1대1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뭐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0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들은 전부 120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A 교집합 B, 그 다음에 B 교집합 C, 그 다음에 C 교집합의 이 부분들도 같겠죠. 그럼 2가 또 4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는 뭐 4팩토리 이렇게 처리되니까 24 해서 전부 24입니다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3이 또 6 이렇게 좀 대응되게 되면 이제는 3팩토리 이렇게 되니까 6 이렇게 처리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A합, B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면 뭐 A 원소의 개수에다가 B 원소의 개수를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C 원소의 개수를 또 더하기 한 다음에 또 빼기를 또 열심히 해야 되죠. 교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뭐 더하기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3 곱하기 120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빼기 3 곱하기 24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6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12에 72가 되고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366에서 72를 빼는 거니까 4에다가 여기는 29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294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되셨죠? 아유 재미난 표현이 돼요. A합 B합 C의 원소의 개수를 아이고 함수 대응을 해서 아이고 이런 표현들 이게 이제 또는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이제 합집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 풀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겠고 그 다음에 함수 대응 개수가 이렇게 5팩토리얼 이 기호 좀 익숙해지죠. 뭐 5가지 4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간 거니까 뭐 차분하게 좀 대체해가면 가지수는 각각은 구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흐름 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판단해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항목이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해야 되겠습니다. 함수 fx 주어져 있습니다. gx는 어이쿠, hx 어이쿠 화려하게 주어져 있는데요. 조금만 좀 살펴가면 되겠죠. 뭐 gx 부분인데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그대로 풀려가는데 2로 나누어지니까 이때 gx는요. 그냥 f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fx가 0보다 작게 되면 5로 풀려가니까 이때 gx는 뭐 0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빼게 해주면 될 거니까 어이쿠 이때 hx는 오히려 0이 되겠고 이때 hx가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딱 쪼개지면 이때가 이제 f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프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려서 1, 마이너스 이런 형태 이게 이제 fx 그래프로 치면요. 옆에다 그릴까요? gx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그 다음에는 이것도 어떻게 그려지는가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데요. 됐습니까? 그래프를 좀 재미나게 그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gx 이건 뭐 h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프를 대략 그렸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이구 합성함수인데요. h에다가 그 다음에는 fgh gf 돼 있죠. gfa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결과가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요. 뭐, 이 부분들 이런 거 좀 치환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죠? 치환해서 좀, 처리를 좀 해가게 되게 되면, 이걸 뭐, K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H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함수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구워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얻어질 텐데, 헷갈리면요, 주어진 함수식에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1,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니까 k제곱은 2분의 1 처리되겠고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해서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G에 F를 집어넣을까? 그냥 F를 집어넣을까요? FA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 1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풀어야 되는데요. 이게 좀 G에다가 대입해서 나온 결과 자체가 음수 부분은 없는 거죠. 양수 부분들만 이렇게 존재해가는 거니까 뭐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하나만 좀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FA에 제곱한 부분들이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1보다 좀 큰 숫자라는 뜻인데 뭐 FA 값은 그러면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이 값이 이게 좀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이게 좀 1보다 작은 이쪽은 또 생기지 않고 이쪽에만 좀 생겨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만 해결해주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거 합성함수 뭐 그래프에서 좀 어떻게 대체해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질문 던진 거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만나는 값이 이제 두 개의 값 되는데 그 값을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뭐 개수를 구해가는 건데요. 그럼 뭐 개수는 뭐 두 개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합성함수 풀이 접근해 갈 때 이렇게 좀 치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K를 치환을 통해서 K 값을 구하고 그 값 중에서 이제 답이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써가지고 다 좀 풀고 요건 또 다시 또 치환할 수도 있는데 그냥 FA를 좀 대입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곧바로 처리했습니다. 됐죠? 문자 하나 정도는 뭐 곧바로 가도 좀 가능하겠죠. 대신 맨 처음에 주어진 그래프 F 그래프 그 다음에 G 그래프 그 다음에 슉 0되고 슉 이렇게 돼요. H 그래프 뭐 그래프 모양 자체를 조금 좀 이해를 해서 문제랑 좀 이렇게 접목시켜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절대값 돼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대신 주어진 그래프에서 그 그래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는 약간만 좀 살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실수 집합 R에 대해서 함수값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절대값이 되는 부분 조금 괴로운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아주 중요하네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주어진 문제를 보게 되면 x값이 5를 중심으로 5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쭉 대충 그리겠습니다. k 플러스 m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풀어가면 되겠죠. x 되겠고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11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k 값이 5보다 좀 작을 때는 이게 좀 으로 풀려가는 거니까 k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니까 플러스 x가 어떻게 됐습니까? 5m 마이너스 10 이렇게 풀려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1대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좀 그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울기죠. 기울기 k-m 하고 k 플러스 m 이렇게 기울기 곱이 항상 양수가 되죠. 둘 다 양이거나 둘 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m 값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부호를 좀 발라볼까요? m-k 그 다음에 m 플러스 k 해서 부호를 좀 하나는 0보다 좀 작다고 하면 되겠죠. 이쪽에 이제 부호를 좀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m 값의 범위가 뭐 마이너스 k부터 플러스 k까지 이렇게 범위에서 수직선에서 이제 쫙 이렇게 마이너스 k 플러스 k에서 이제 범위를 쫙 살펴가는데요. 이때 이제 m 값의 개수가 15개다 이런 얘기는 중간에 좀 0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7까지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7 7개 하나 표현해서 15개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연수 k 값은 어떻게 되느냐? 구멍이 뻥 뚫려져 있으니까 K값 7이면 안 되겠죠? 7이면 7 포함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당연히 K값은 8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조건 그럼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이 내용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데요. 이렇게 좀 기울기 부분들만 조사를 쫙 해서 관계식을 딱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키포인트다. 지금 이제 뒤에 좀 살짝 좀 변형이 되어 있는데 이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지켜가면 무리 없이 또 풀이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학습해야 될 중요한 이론이니까 빠지지 말고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집합, 전체 집합이 주어졌네요. 10 이하의 자연수로 되어 있고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P에 대해서 집합 P 어떤 원소의 x에 대해서 x는 6과 서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이 되도록 하는 P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요. 6과 서로소다 라고 되는데요. 6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6이라는 것은 이제 2 곱하기 3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인수에서 찾아보게 되면 2, 4, 6, 8, 10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 또 3의 배수니까 3, 6, 9 이렇게 처리 있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요거를 제외한 숫자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1도 있겠고, 2, 3, 4, 5가 있겠고, 6, 7이 있겠고, 8, 9, 10 저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6과 서로 소인 숫자는 5하고 7이 되겠습니다. 뭐 서로 소할 때 이제 1을 제외한 이런 형태니까요. 1이라는 부분들은 어디에 집어넣을까요? 위쪽에 서로 소가 안 되는 곳에다가 1을 좀 이렇게 포함시켜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문제 풀이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떤 원소 x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서로소가 참여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소가 되는 원소 5하고 7 중 한 개라도 좀 있으면 되는 거죠. 한 개라도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거에 뭐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가는 건데 뭐 공집합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최소 좀 하나라도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5일 때, 7일 때, 5일 때, 7일 때, 5, 7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런 형태로 표시해가게 되면 이제 몇 가지가 생기는 거죠? 세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2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점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나머지 원소, 이게 8개의 원소가 들어있는데요. 이런 원소들을 우리가 이제 P집합이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자유스럽게 처리될 수 있으니까 이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2의 8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앞쪽 부분에서 이제 원소를 좀 반드시 하나 갖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공집합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이게 이제 256이 들어간가요? 256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3, 6, 18, 3, 5, 15, 그 다음에 6, 7 해서 768개의 집합을 좀 만들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좀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뜻 파악을 좀 정확하게 좀 잘 하지 않으면 이것도 좀 나름 헷갈리는 요소가 좀 담기는데요. 6과 서로 소다라고 돼 있을 때 1 이외의 다른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서로 소가 되는 숫자를 좀 찾게 되면 이제 5하고 7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 자체가 이제 참여된다는 얘기는 이런 원소들은 이제 최소 좀 하나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 세 가지. 그렇다면 이제 1부터 10까지 이렇게 8개의 원소분들은 우리가 이제 p 집합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게 이제 부분 집합 개수에서 이 8제곱 곱하기에 관한 됐습니까? 어떤이란 표현, 서로소란 표현 이런 것들 정확하게 좀 잘 챙겨서 공부해야 돼. 나름 좀 개념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학습 잘 해가시기 바랍니다. 16번 시작합니다. 두 둥식을 만족시키는 세 실수 ABC에 대해서 C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 문자는 3개인데 식인 2개고 C 최대 최소 구해야 되겠고 아이고 만만치 않은데요. 부디 부디 예, 산수만 좀 깔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좀 센스 있게 A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좀 정리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부분들을 14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부분들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요. 또 A 플러스 B는 앞에서 주어진 부분들을 대입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AB는 라고 처리해가면 5 마이너스 C의 제곱 빼기 이거 이항시키니까 뭐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되겠죠? 뭐 이항시켜서 제가 계산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C제곱에서 2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C에다가 25에서 14를 빼는 건가요? 25 마이너스 일단 뭐 14 이렇게 쓰면 되겠죠? 2AB 이렇게 처리해서 좀 일단 식을 좀 세워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AB 값 이런 형태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AB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C제곱 마이너스 5C에다가 이게 이제 11이니까 이제 2분의 11 이렇게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A 더하기 B, AB의 값을 이렇게 좀 구해놓게 되게 되면 우리는 A, B를 이제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좀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5 마이너스 C, X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쪽에 C제곱 마이너스 5C 플러스 2분의 11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전체로 해서 만들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A, B를 근으로 하는 거니까요. 뭐 이게 반드시 뭐 실근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별식 D를 조사하게 되면 C-5의 제곱 빼기 4배에 C제곱 마이너스 5C 더하기 2분의 11 이 부분들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10C 더하기 25 빼기 4C제곱 더하기 20C 더하기 빼기가 되겠군요. 그 다음 이제 22 이렇게 처리해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3C제곱이 되는데요. 3C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플러스 10C니까 마이너스 10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부동을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 주어진 부분들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근의 공식에서 구해야 되겠죠?
2a분의 a분의 해주면 되겠구나. 3분의 5 플러스 루트 그러면은 25에다가 ac 구해주니까 얼마 되나 34를 쳐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쪽은 반대로 3분의 5 마이너스 루트 34에서 범위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 아이고 결국은 산수가 좀 깔끔하게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 자체는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최소값 해주면 3분의 5 마이너스 루트 34 쓰면 되겠고요. 최대값 처리해주면 3분의 5 플러스 루트 34에서 답이 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맨 처음 이제 접근법 자체를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 C 최대 최소 이렇게 구해야 될 때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B 이런 형태를 좀 정리해서요. 그 이제 AB를 근거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고 만족하는 이제 AB가 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실근을 가지니까 반별식 D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는 과정. 됐습니까? 전체적인 좀 아이디어를 좀 이제 생각해서 풀이를 좀 해야 되고요. 아이쿠 이게 산수가 좀 깔끔하게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 문제는 좀 깔끔치도 않을 거니까 법칙 좀 당황하는 그런 요소도 좀 담겨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복습해서 문제 형태를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신성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함수 FGH가 식이 쫙쫙쫙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합성함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괄호 부분이 됐으니까 어디를 좀 먼저 계산하냐 이런 얘기죠. 근데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FGH 순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결과점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됩니다. 라는 이런 공부 부분들을 이렇게 좀 뭐 증명해달라 뭐 이게 식을 가지고 증명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가에 알맞은 식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제 나에 알맞은 식을 구하라. 그 다음에 뭐 다에 알맞은 식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네모칸을 좀 잘 채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G하고 H 사이의 합성함수를 먼저 하게 되면요. H라는 함수를 G에다가 또 싹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쏙 이렇게 좀 아이고 H라는 함수가 대입하는군요. H라는 함수를 G에다가 이렇게 좀 대입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x 플러스 1을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치고 가로 자료에다가 3x 플러스 1 이렇게 좀 대입해서 계산해서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카브 문제만 가볍게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자체를 어디에 좀 대입해죠? 이제 F에다가 좀 대입해야 되겠죠? F라는 식, 여기 X 자리에다가 주어진 식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의 3X 플러스 1의 제곱 한 다음에 이제 뒤에 얼마가 있었죠? 더하기 2입니까?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처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개를 안 하고 그냥 써도 되겠죠? 필요하면 뭐 전개를 좀 하라면요. 전개해서 마이너스 9x 제곱 6x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이 알맞은식은 뭡니까요? 이번에는 앞에 거를 좀 먼저 하는 건가요? 앞에 거? 그럼 G에다가 이제 F를 좀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G에 있는 식을 이제 F에다가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 좀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제 결과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해서 좀 나왔고요. 그러면 이 곳에다가 이제 이번에 좀 H를 그렇게 좀 갖다 열심히 좀 대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대입을. 그러면 3X 플러스 1을 X 자리에다가 좀 대입을 나중에 좀 하게 되면 어떻게 결과 나오는 거죠? 갖다가 아니고요. 마이너스에다가 3x 플러스 1에 제곱 처리가 됐고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처리돼서 최종적으로는 뭐 결국 이제 두 식이 좀 서로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가는 식, 그다음에 나에 들어가는 식, 그다음에 다에 들어가는 식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좀 깔끔하게 써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뭐 마지막 문제는 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가 좀 출제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개념이 좀 정확하게 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살짝 좀 응용도 돼 있던 좀 좋은 문제들이 좀 제법 많이 있었으니까 앞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신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